이번에 두바이의 한 은행이 비트코인을 약 1,900억 정도 사들였다고 발표했죠. 시장이 떨어지는 틈을 노려서 샀다는 건데 그야말로 바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건 그 은행이 스스로 낸 발표라는 점은 감안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 큰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 이름 있는 한 분석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립토컨트라는 유명한 데이터 회사에 글을 쓰는 분인데요. 과거의 비트코인 상승장은 미국 기관들의 금고에 비트코인이 쌓이기 시작한 다음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그 미국 금고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답답한 옆걸음,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이 신호는 분명히 미국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정작 이번에 큰 돈을 넣은 은행은 미국이 아니라 두바이였습니다. 신호가 가리키는 곳과 실제로 돈이 움직인 곳이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게다가 이건 비트코인 이야기인데 이게 대체 왜 XRP랑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분석가가 본 신호가 진짜로 뭘 재고 있었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신호의 핵심은 사실 누가 샀느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 금고에 담기느냐입니다. 여기서 금고라는 말을 잠깐 짚고 갈게요. 이 코인 세계에는 수탁이라는 게 있죠. 남의 코인은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일을 수탁이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호 자체가 미국 기관들이 맡아서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요,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매수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 자산이죠. 저 두바이 은행도 사서 보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고객 돈을 다른 나라로 보내야 될 때는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그냥 들고 있는 걸로는 돈이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돈을 실제로 옮기려면은 시장에 돈이 지나갈 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고, XRP는 바로 그 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비트코인을 샀느냐가 아니라 그 은행이 돈을 옮길 때 어떤 길을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이 아닌 곳에 그 길과 금고를 조용히 깔아왔었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는 블록체인 결제 회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정식적인 인가를 받았죠. 그 인가 안에는 고객 자산을 대신 맡아서 보관하는 권한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수탁 권한까지도 들어있고요. 유럽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럽 30개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죠. 이 허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유럽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해도 된다는 통합 허가증입니다.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등기를 XRP가 돌아가는 장부 위에 디지털로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관을 리플이 맡았습니다. 이 부동산 같은 실물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조각으로 바꾸는 걸 토큰화라고 하는데요. 그 일에 XRP의 장부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순서대로 놓고 보면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국의 금고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 미국이 아닌 두바이 은행이 큰 돈을 넣었다는 뉴스, 그리고 리플이 미국 밖에 조용히 사무실을 키우고 허가를 쌓아왔다는 사실까지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 노는 뉴스가 아니었다는 거고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기관들의 코인돈, 그 무게중심이 미국 바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리플은 뉴스가 따라오기 1년도 전에 그 새로운 중심에 미리 가서 길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죠. 미국이 아니라 중동이야말로 리플의 사업이 가장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됐다라고요. 다만 리플이 가장 강력하다는 그 두바이에서 주체도 지금 오고 가는 돈의 대부분은 XRP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 돈이라거나 RLUSD라는 걸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RLUSD는 리플이 만든 건데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설계된 디지털 화폐죠.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길은 리플이 깔았지만 그 길 위로 다니는 게 아직 XRP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XRP는 언제 쓰이느냐? 리플이 온디맨드 유동성이라는 기능을 켤 때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돈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통화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XRP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기능이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요약을 드리자면요. 길은 전부 다 깔렸고 리플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거. 다만 그 길 위로 XRP라는 차가 실제로 다니기 시작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지켜보셔야 되느냐? 하반기에 그 온디맨드 유동성 기능이 넓어지는지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라이던트 디지털이라는 상장 회사가 아프리카 쪽에 쓰려고 약 7천억 정도 규모의 XRP를 미리 확보를 해뒀는데 이게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당장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 XRP 가격은 지금처럼 약하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 전체가 극도의 공포에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5%를 넘었습니다. 이 마니뉴스는 시장의 돈이 XRP 같은 다른 코인보다도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법안이 있죠. XRP를 상품으로 분류해서 규제 걱정을 덜어줄 클래리티라는 법안인데요. 이게 통과될 거라는 예상 확률이 74%에서 4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1,500원, 1,600원 라인 중요한 지지선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차트가 약하다는 거는 짧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리플이 미국 밖에 길을 앞서 깔고 있다는 거는 훨씬 더 긴 호흡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자체가 층이 다르다라는 거고 섞어서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식가 지금 당장 사라 이런 신호는 아니고요. 하반기에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지켜보라는 지도에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요. 기관이 비트코인 샀으니까 XRP도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기관들의 코인 무게중심이 조용하게 미국 밖으로 옮겨왔고요. 리플이 그곳에 길을 가장 먼저 깔아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만 그 길 위를 XRP가 실제로 달리기 시작했는지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그 숙제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드려 볼 텐데요. 리플이 그 스위치를 켜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 과연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까요? 이 단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사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수익을 목표로 하시기보다는요. 시장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 낮은 비중으로서 진입하고 또 작은 수익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쌓여야지 자신만의 기준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매매를 하려는 욕심들은 오히려 실수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를 함께 항상 안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먼저 수익 실현을 제1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먼저 실현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큰 수익을 먹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꾸준한 수익 경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 좋은 투자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에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